자 이제 지도 색칠은 사실 이제 고등하에서 좀 많이 보는 거고,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다른 확통이나 이런 데서 이제 필요한 거면 이제 그때 가서 또 고민을 한번 다시 하면 되니까 일단 이제 지도 색칠 말고 순열에 이제 영역으로 바로 갈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110쪽에 이제 순열으로 갑시다. 순열. 자, 수용도를 충분히 연습했고 기본 형태를 다 쓰면 이제 순열이 뭐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 도저히 나는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다, 뭐 이런 학생들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다 대놓고 그냥 다 들다 외운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순열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건데, 자 도대체 순열의 정체는 뭐예요? 라고 하게 되면 거기 이제 내용을 보면은 뽑은 후 순서도 정해줘야 된다라고 내가 여기 써놨어요. 그러니까 퍼뮤테이션이란 말도 사실은 여러분이 퍼뮤테이션이 뭐야?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NPR이라고 하면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서 퍼뮤테이션 한다는 거야. 이게 뭔데? N개 중에서 R개 곳에 일렬로 배열한다는 거야. 이게 잘 이해가 사실 안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배열한대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난 상태에서는 사실은 잘 안 보입니다.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일단 그냥 받아들이는데 아주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다. 1, 2, 3, 4, 5 뭐 이런 이야기야. 자 5장의 카드가 있어요. 3자리 비밀번호 또는 3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야. 빠빠빠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 이 5개 중에서 요 맨 앞자리에 올 수 애가 누구일까요? 오게 되면은 뭐 또 하나 올 수 있잖아. 근데 너를 내가 오게 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온 거야. 5개 중에 하나가 여기에 왔구나. 뭐 하나는 제거시키네. 카드 한 장 썼으니까. 그럼 이제 그 다음번에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넷 중에서 하나 오면 되니까 뭐 얘가 왔대. 그러면 어차피 넷 중에 하나 썼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3개가 남았네. 셋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오겠네. 라고 이제 이렇게 처리가 된다.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배열한다. 그것을 우리는 O 퍼뮤테이션 3라고 한다. 라고 해서 여러분이 5, 4, 3 해가지고 5부터 뭐 3을 곱하나 봐. 이제 이렇게 보통 외운단 말이지, 사실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끝나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자,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우리는 n 팩토리얼에 대해서 먼저 조금 공부를 하고 가야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n 팩토리얼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글로 n의 계승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n 계승. 그러니까 계승이라는 게 뭐예요? 물어보면 n 팩토리얼. 자, 같은 얘기해야 돼.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거듭으로 이렇게 막 간다는 건데, 자, 약속은 이런 거네. 자, 2팩은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자, 책에서는 분명히 2 곱하기 1로 나와. 근데 내가 설명할 때 항상 1부터 갑니다. 자, 3팩은 얼마예요? 보게 되면 1 곱하기 2 곱하기 3입니다. 자, 수학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법칙이야. 자, 4팩은 얼마예요? 하게 되면은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5팩은 얼마예요? 하게 되면은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인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2고 여기는 6이고 여기는 24고 여기는 120이겠네 라는 걸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가지고 오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자주 쓰이는 거니까. 그럼 6팩은 하게 되면 720이겠네 라는 건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하는 게 아니라 이름이 있다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나면, 근데 1팩은요 했더니, 자, 1팩은 당연히 1일 거 아니야. 1부터 1까지 갈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충격적으로 0팩은 얼마입니까? 이거 물으면, 에? 그런 게 있어요? 했더니 이게 1인 거야. 자, 여기서부터 이제 혼란이 시작이 돼. 자, 2분의 1팩은 얼마일까? 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할 거야. 자, 여기는 교육과정을 넘어섰네. 존재합니다. 미리 얘기해주면 존재해요. 마이너스 선생님 3팩토리얼 있나요? 자, 존재하겠지? 그래요? 자, 우와! 이럴 텐데, 이제 그것도 이제, 여러분이 지금 이제, 리만 제타 함수라고 해. 감마 함수, 제타 함수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대학교 과정에 가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나면, 해서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애가 이제 여기서 존재하는 거야. 아, 0팩이라는 게 1이래요 라고 존재한다는 얘기.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를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1 곱하기 2, 2 곱하기 3으로 쓴 거야. 정확한 정의는 2, 1, 3, 1, 4, 3, 1 이렇게 가는 건데,
자, 사실 여기다 한번 잠깐만 얘기하면 2분의 1팩은 도대체 뭐야 라는 거를 너무 궁금해서 있겠지? 라고 해서 너무 궁금해서 그거를 이 팩토리얼에 관련된 거를 수식으로 만들어버려요. 누가? 레오나르트 오일러가. 그래서 선생님이 가장 위대하고 대단하고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 사람은 진짜 미친 작자야. 정말 존경스럽네 하는 오일러 상수. 원래는 자연 상수, 자연대서라고 부르는데 얘를 너무 잘 활용을 해요. 그래서 오일러 상수의 주인공 레온하르트 오일러, 스위스의 수학자, 철학자.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이루는 업적들을 보면 결국 보이지 않는 우주를 이 사람은 이미 수학적으로 다 설계를 해놨어요. 진짜 신기합니다. 거기까지 우리는 안 가. 어쨌든 0팩이 1대. 자, 이거 도대체 뭐예요? 봤더니 자, 이제 이거야. 여러분이 이제 볼 때 5P3이라는 거를 여러분은 5개 중에서 3개를 퍼뮤테이션 했대요. 그래서 543으로 갔대요. 라고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거를 여러분이 다 외웠단 말이지. 잘했어. 근데 잘한 거야.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오일러가 보여준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부터 이제 뭔가 안 보이는 걸 여러분 이제 노력을 하기 시작해요. 자, 봤더니 이게 지금 조금 안 이뻐. 어디가 안 이뻐 봤더니 543이야. 그게 왜요? 이거 봤더니 얘들은 1부터 출발하는데 왜 너는 1부터 안 해? 선생님 저 1부터 하고 싶어요. 그래?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야 그럼 어쩌려고? 했더니 뭘 어쩌요? 여기다 가면 되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샥 해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2팩분의 5팩. 여러분이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수녀를 살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1부터 출발하는 숫자들을 여러분이 구현을 해내게 되면 수녀의 비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수녀이라는 거는 여기가 5팩이고요. 여기가 2팩이라는 거야. 선생님 근데 이상한데요? 5P3인데 5가 나오는 건 내가 알겠는데 2는 누구야? 누구겠니? 5에서 3을 뺀 거예요. 와우! 자, 그래서 여기가 5팩이 되고 사실상 여기는 5팩이 3팩이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이 숫자의 체계에서 발견을 해야 돼요. 자, 혼자서 공부할 때는 NPR이라는 거를 막 그냥 책을 보고 외울 거야. NPR이 뭐야 했더니 책에 쓰여 있어. N팩, N-R팩이라고 책에 쓰여 있다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걸 외우고 싶지가 않잖아. 어차피 시험에도 안 나오는 거 같고. 그냥 7P3이라고 하면 뭐야 그냥 765 이렇게 끝났거든. 이제 7부터 3개 그냥 곱하면 끝인데 뭐 더 할 거 있어 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찾아보려고 하질 않으니까 이제 수학이 발전이 없는 거야. 그럼 수학을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수련의 정체는 결국에는 팩터리얼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일단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만나는 경우의 수가 팩터리얼로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이 고민하기 시작할 때 그 고민을 나중에 대학 가서 여러분이 수학과를 간다면 수학과를 갈 거야? 가지마. 어쨌든 간다면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이상한 세상을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 함수에 진짜 뻥이 아니고 우주의 법칙이 거기에서 몇 가지가 막 관찰이 되고 이제 무서운 세상으로 갑니다. 무서운 세상. 뭐가 무서워요 하면 리만 제타, 감마 함수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네? 리만 가설 막 나온단 말이야. 막 그런 거. 그거를 막 연구를 나는 다 증명해서 파헤쳤어라는 사람들이 막 지금 막 알 수 없게 막 돌연사를 당하고 죽어요. 진짜. 천재 수학자 물리학자. 물론 이제 누구의 사례가 아니라 어떤 뭐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그냥 되게 우연히 막 자연스럽게 막 마음이 걸린다든지 막 알 수가 없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음모론이 있어. 내가 한 게 아니고 그 우주를 만든 사람이 우주를 만든 이제 어떤 창조자가 딱 봤더니 수정 구슬을 딱 보고 있는데 저 자식이 우주의 비밀을 조금 알아냈네. 빡! 아! 해갖고 죽을 수도 있지 않는 것인가. 이런 이제 음모론. 이게 무서운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자, 어쨌든 웃자고 하는 소리긴 한데 좀 신기하긴 하고 뭔가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은 좀 빨리 죽어.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 나는 오래오래 산다. 벽에 똥칠할 때까지. 그렇게 똑똑하지 못하잖아요. 자, 중요한 거는 NPR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보면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워놨는데 뭐 거기까지는 그런 것도 하라고. 근데 여러분이 지금부터는 OP3를 볼 때 그냥 그렇구나 하지 마시고 543은 값이 나온 거야. 의미는 뭐겠니? 보니까 1부터 가면 그 1부터 가는 애를 분모해서 보상을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거의 의미를 보니까 너희 둘의 차이구나. 그러면 3개를 선택했다는 건
두 개를 내가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 대한 그런 이야기, 뭐 그런 느낌. 오케이. 해서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이 드리블이 되면 자 이제 NPR이라는 게 이거야 라는 거를 단순하게 요 계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적나라하게 사각팩이 들어가겠지. 보이지? 여기도 사각팩이 들어가면 식이 변하지가 않겠지. 그러면 결국 요거의 정체는 7 빼기 3이야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다고. 아 그래서 NPR이라는 게 이와 같은 관계를 갖고 있군요 라는 거를 파악을 하게 됐을 때 자 이제 우리가 N개 중에서 N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배워가는 경우는 N 팩토리얼이 된다. 맞나요? 자, 5개의 숫자가 있는데 5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야. 그러면 맨 첫 번째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5가지, 두 번째 4가지, 세 번째 3가지, 2가지, 1가지니까 5팩이야. 자, 그런데 말이지 너를 내가 너와 같은 방식으로 관찰해 보니 N팩을 N-N팩이 0팩으로 나누어야 되는데 그러면 너는 좋았어 1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정의가 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 0팩은 누구야 하게 되면 아 얘가 1이 되어야지 이 팩터리얼의 체계가 완성이 되고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놀랍게도 고등학교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분수도 팩터리얼을 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가는 거지. 간단하게 정리하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조합으로 넘어갑시다.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내용들이 수학에 많이 있다고. 이를테면 뭐 이제 I의 I승 막 이런 거 있죠. I의 I승 뭐지? 막 이런 거. 그런 게 있어요? I의 I승. 사실 뭐 어려울 내용이 없어요. 굉장히 소프트합니다. 받아들이기 쉬워. 생각보다 정의적인 접근이 조금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이 NPR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렇군요. 간단하게 좀 살펴보는데
이 모든 내용이 지금 백지에서 구현이 가능할 것이냐. 그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겠다. 자,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물어보면 이제 이거가 돼야 이제 우리가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 돼요. 근데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 돼야 조합이 돼요. 조합이 돼야 중국조합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조금 아이러니한데 우리는 결국 조합과 중국조합을 완벽하게 구분해서 가장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으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모든 확률 문제가 어차피 경우의 수 다 풀립니다. 그게 돼요.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출발점이고, 근데 이거랑 별개로 그 아기자기하게 순열조합을 써야 되는데 가장 큰 구조의 경우를 나누어야 되는 게 경우의 순환 방식. 그러니까 뭔가의 섹션을 나누어서 요거를 따로따로 각각의 컴퓨테이션을 하고 그거를 합사건을 합쳐버리는 게 확률의 마무리입니다.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특히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에 엄청 열심히 확률 문제 풀고 있는데 막 1000문제, 막 200문제, 500문제, 1000문제 풀었는데 이상하게 그 몇 개 안 되는 8문제 중에서 자꾸 막 반타작 나온다든지 해봤자 끼켜봤자 6개만 맞추고 있다든지 어디가 잘못됐느냐? 기본 개념이 안 돼. 막 많은 문제만 풀면 될 것 같지만 풀 때마다 힘들어요. 개념이 안 되니까. 그러면 개념을 잡아놓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건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선생님 만나서 개념 설명보다는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질문을 해보려고 할 때 뭔가 이렇게 스스로 공부했을 때 뭔가 쳇바퀴 도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설명을 들으면 근데 선생님은 저렇게 푸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답답함.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해요. 이게 되고 나면. 그래서 이제 안타깝지만 확률 통계 파트는 결국에는 여러분이 개념적인 접근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케바케로 유형 문제만 많이 풀어 제끼다 보면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언제 무너지냐? 이제 내려놓는다고 어느 순간 안 된 것 같다. 내가. 근데 웃긴 거야. 확률 통계는 솔직히 생각해 보면 대수적인 영역이 거의 없잖아요. 나 문제 자체로 봤을 때 기하적인 요인도 크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을 보면 실질적으로 대수학이 있고 그 다음에 기하학이 있고 그 다음에 분석학, 해석학이 있어요. 어널리시스지만 수학에서는 해석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을 가지고 하나로 추가를 시키자면은 기하학에서 떨어져 나온 토폴로지가 있습니다. 이상 수학이 있습니다. 현대에서는 이게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컴퓨터의 특수 효과라든지 이런 것에서 많이 활용이 되니까 여러분 이제 가상현실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제 하려면은 위상이 좀 필요한데 근데 여기 보니까 어디를 봐도 확률과 통계는 없잖아. 이게 뭔 얘기야? 확률과 통계는 저기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학교 수학 선생님이 통계학과 나왔다는 거야. 그럼 이분이 문과야 이과야? 문과입니다. 여러분 통계학과는 문과예요. 많은 사람들이 통계학이면 수학 아니요? 생각할 텐데 사실상 통계학과는 문과들이 희망하는 학과고 실제로 문과들이 갈 수 있는 학과고 미적분을 선택하는 사람은 통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이 아니라 대학에서 미적분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 확통이 개떡일 수도 있다고.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 근데 이제 내가 얘기했잖아. 선생님이 요 강좌하면서 뭐라고? 확률로 지금 영상은 안 들어갔지. 안 들어간 것 같다고. 안 들어가요? 맞지? 들어가 있나? 뭐지? 자, 어쨌든 이때요. 들어가 있대. 어쨌든 안 들어갔으면 이제 좀 펴주고 해주려고 했는데 앞부분에서 내가 이제 강의하면서 오늘 얘기해 준 게 분명히 이제 세상이 확률론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해석학, 미적분 잘하는 사람은 확률을 못할 수 있다가 뭔 얘기입니까? 물어보면 세상이 확률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전 세계 인구를 75명을 잡았을 때
거기에 정말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당연히 10%안 됩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전 세계의 부자랑 지식인이랑 달라. 그러니까 내가 돈과 상관없이 무언가의 연구를 하고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식견을 넘어서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의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근데 어쨌든 세상의 어떤 구조는 또 눈 뜨고 들어야 되는데 세상의 어떤 구조는 실질적으로 확률론이 채우고 있어. 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이해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아. 수학 배워서 어디다 써먹냐. 더하기 빼기만 잘하면, 사칙 연산만 잘하면, 아니 뭐 돈만 잘 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건 완전 틀린 얘기예요. 네? 여러분이 김밥을 1000줄을 팔아가지고 하루에 다 팔았어. 응? 그래갖고 기분이 너무 좋아. 그래갖고 김밥 한 줄에 다른 집이 3,500원 파는데 나는 1,500원에 팔아갖고 다 팔아한 거예요. 우와! 이렇게 와! 했는데 봤더니 한 줄 팔 때마다 200원씩 손해봤네. 허허허허허허. 내일 장사를 접겠죠. 아니면 내일 또 팔릴 수도 있지만 오늘 일단은 큰 피해를 봤지. 네? 이 기업이 지금 막 무너지겠지. 망했잖아. 뭐가 잘못됐냐 물어보면 더하기 빼기가 잘못되는 수준이 아니고 지금 그 구조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야. 아닌데 분명히 재료비 해가지고 뭐 해갖고 한 줄에 1,000원이면 충분했는데 그러면 이 가격에 팔면 남아야 되는데 했더니 인건비를 생각 안 해는 거야. 응? 아니면은 전기세를 생각 안 해는 거야. 눈에는 당장은 안 보이니까. 그런 사람들 많아요. 뭔가 경영을 했는데 눈에 안 보이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어. 그걸 생각하지 않고 가격을 책정을 해버리면 지금 당장은 이익인 것 같지만 한 달 끝날 때마다 산수를 해보면 뭔가 잘못해버렸는지 이런 상황이 좀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게 단순하게 산술이 아니라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경우의 수라든지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를 잘 봐야 되는데 하나만 내가 얘기해 줄게요. 뭐냐면 인생에서 여러분이 매번 나한테 기회가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만약에 뭐 이를테면 뭐 농사하는 세상을 칩시다. 풍년이 왔어. 하고 쌀이 그냥 와 해가지고 막 추수를 이빨 했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제 막 쌀을 뿌려 막 우후 너무 많으니까 막 쌀만 먹는 게 막 걱정거려야 되는데 쌀이 너무 많은 거야. 이 사람은 내년에 어떻게 되겠어? 돼지면. 왜? 올해 풍년이 왔대. 그럼 내년에 어떻겠어요? 장담이 안 되는 거지. 응? 분명히 올해 풍년이 왔으면 내년에 어떻겠어요? 흉년이 와요. 무슨 흉년이 와 모르지. 네? 모른다고요. 정확하게 몰라. 근데 풍년이 내년에 또 온다는 보장은 사실은 모르죠. 그것도 모른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잘 됐을 때가 뭐야? 어느 정도는 이렇게 비축을 해줘. 멍청하게 풍년이 왔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흉년이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다 창고에 넣어놓고 쌀 썩을 때까지 쬐끔씩 먹고서는 또 죽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뭘 해야 되는 거야? 데이터를 뽑아야 돼요. 몇 년 단위로 풍년이 오고 몇 년 단위로 흉년이 오고 기후변화가 어떤지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케이. 이 정도에서 40% 정도는 잘 관리를 해야 되고 60% 정도는 뭘 해보자. 해서 그런 전략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뭡니까? 경우의 수죠. 이게 경우의 수.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까지 사고를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좋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고.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돼. 좋았어. 인생이라는 건 누가 그랬어? 누가? 나재균 씨가 그랬어. 이 인생이 스타트가 돼서 피니시가 될 때까지 전체를 놓고 보면 그 사람들의 대부분의 가지고 있는 운의 크기는 비슷하다는 거야. 하지만 재수없게 내 운이 여기서 등장하면 벽에 똥칠하고 있는데 로또 당첨됐어. 망했지 왜? 자식한테 준 거야. 근데 이제 내가 이 부분에서 인생이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경거망동하다가 후반부에 털리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야. 항상 여러분이 인생이 뭔가 꺾임이 올 때 그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면 다시 기회가 옵니다. 다시 기회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되니까 나는 망했어가 아니라 고민을 해봐야 돼.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될까? 내지는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왜 그럴까? 그래도 묵묵히 해보자 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빵 이게 터지는 날이 올 수밖에 없어요. 단 노력을 할 때. 노력을 할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착각하면 안 되는 거,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확률적으로 보면 지금 여러분 인생이 만약에 누군가가 잘 안 풀리고 있다면 영원히 잘 안 풀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재밌어? 뭐가 재밌다? 자, 그렇네. 어쨌든 자, 일단 우리 수업이 이렇게 재밌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경우의 수라는 맥락과
통계라는 것을 사실은 내가 머리가 좋아야 되거나 참신한 사고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정형화되어 있어요. 정형화. 자,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야. 결국에는 이게 정형화되어 있다는 거는 여러분이 노력만 하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돼. 그러니까 세상살이가 확률을 잘 이해한다는 건 내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이 영원히 오지는 않는다는 거를 인지는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안 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위축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언젠가 기회가 오니까.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수학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마디의 일침을 드리면 내가 항상 여러분 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예? 항상 여러분 인생에 나재규 씨 같은 사람이 옆에 서 있는 게 아니야. 기회가 왔을 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실제로. 응? 혹시 몰라. 내가 갑자기 안 되겠다. 나 도시락 폭탄 들고 서울 간다. 해갖고 갑자기 내일 도시락 폭탄 들고 서울 가면 어쩔 건데. 그 뒤를 장담할 수 없다고요.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일이 날지 모르잖아. 어쨌든 정형화되어 있다. 정형화되어 있어라는 걸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주시고, 자 이제 이 순열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간결하게 좀 정리를 하면서 이제 조합의 세상으로 한번 넘어가기 전에 조합이 뭘까요? 라는 걸로 이제 와줘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거야. 자 지금 보게 되면 일단 NPR을 여러분이 이제 받아들였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구분을 하고 갑니다. 자 NPR을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뭐였냐면 NPR을 N팩, N-R팩 요게 엄청나게 중요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정확하게는 이게 정의적인 접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책에서 이 표현은 설명 없이 나와 있어요. 설명 없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반칙이야. 왜 설명이 없을까? 모르겠어요. 나도. 왜 설명이 없어? 잘 관찰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되는데, 자, 두 번째가 다시 NPR을 한번 해봐라 하게 되면 그래서 N 곱하기 N-1 곱하기 N-1 곱하기 땡땡 곱하기 N-R 플러스 1까지 곱해주세요 라는 표를 만나. 그래서 여러분이 또 이게 왜 R 플러스일까 이렇게 보이는 애들도 있는데 쉽게 숫자로 봐. 7P3야. 그러면 여기서 7에다가 7 빼기 1이지 그 다음에 7 빼기 2죠. 그러니까 7부터 3개를 곱해라는 건 7, 6, 5인데 결과적으로 이 5라는 숫자는 7에서 이 3을 빼서 2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더해줘야지 나온다. 되나요? 5라는 것이 나오려면.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그냥 이건 단순한 계산이구나 라고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자, 일단은 정의적인 접근으로 여러분이 간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연산이에요. 계산적인 접근입니다. 그래서 이 문자가 힘든 사람은 숫자로 이렇게 머릿속에다 좀 정리를 해도 돼요. 얘를 이렇게 좀 날려버리고 일단 숫자로 봐도 무방은 하겠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좀 해줘야 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쪽에 이제 110쪽에 팩토리얼의 성질은 여러분이 좀 더 받아들여야 됩니다. 전부 다. 자, 0팩1이고요. n분의 n팩이 너무 자동 빵이야. n-1팩이 될 수밖에 없겠네. 왜냐면 여기서 n 요로 오면 다시 n팩이잖아. 자, 그러면 n-1팩이야 라고 해도 n 곱하기 n-1팩이야. 너 n팩이겠네. 뭐 이런 거. 너무 당연한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고 그렇구나. 오늘 뽑아내시면 되겠고. 자, 이제 111쪽에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했던 내용들이 이제 선생님이 또 이렇게 다 쳐놨으니까 아하 그렇군요 라고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면 학습이 되겠고, 자 이제 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웃하는 조건이 있냐 이웃하지 않는 조건이 있냐 라는 문제도 한 번쯤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보기 전에 선생님은 이제 중복 수능을 한번 타파라고 하겠습니다. 한번 타파. 자, 중복 수능은 없어 라는 걸 좀 이해해봅시다. 중복 수능은 없어. 중복 수능은 없다. 왜 중복 수능이 없냐라고 하면, 자 지금 이제 책을 볼게요. 113쪽입니다. 자, 이거는 되게 그 옛날이에요. 그 개콘에 뭐 슈렉이 막 이런 나왔거든요. 개콘 아닌가? 무차산 나왔는데 막 슈렉 막 이런 이상한 놈이 나왔었어. 그래갖고 그거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공식은 슈렉이 이렇게 했는데 아무 수가 없어. 막 이런 거 할 때 그 이상한 개그맨 있었어. 자, 지금 실제로 여기에서 중복 수녀를 우리가 이제 매번 독립적으로 n가지의 선택이 가능한 시행을 R번 시행할 때 발생하는 서로 다른 경우의 가지수 해가지고 n파이 R 써져 있거든요. 뭔 말인지 진짜 어려워. 어쨌든 이 기호는 알아야 돼. 자, n파이 R 하게 될 때 이게 대문자 파이입니다. 대문자 파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3.13이니까 물어보면 뭔 소리야? 그냥 이름이 파이야. 실제로 요거를 영어로 이렇게 파이를 치면 실제로 이제 수식 기호에서 이렇게 이제 변환이 돼요.
대문자로. 소문자면은 여러분도 알고 있는 그 파이가 나올 것이고. 근데 이거는 그냥 이름이 파이야. 3.14하고 상관이 없어. 원줄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의 의미는 뭡니까? 물어보면 이제 이거야. n을 r번 거듭 곱해주세요. 이렇게. n을 r번 거듭 곱해주세요. 만약에 3파이 5야. 그러면 너는 3의 5제곱이에요. 요런 의미가 있다. 끝! 이게 끝입니다. 자, 도대체 이제 뭐지? 이게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읽을게. 4번 독립적으로 n가지의 선택이 가능한 시행을 r번 시행할 때 발생하는 서로 다른 경우의 가지수. 자, 근데 밑에 이제 주위라고 나와 있어. 자, 그렇지? 김주희 학생이 얘기해 주죠. 자, 이 공식은 의미만 이해하고 실전에서는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 풀도록 한다. 그 이제 내가 써는 거야. 나주희 학생인가? 어쨌든 실전에서는 서로 다른 엔계에서 알게를 중복을 허락하여 배열한다는 이상한 표현보다는 각 경우마다 n가지씩의 선택 가능성이 있다로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하면 결국에는 여러분이 이것을 보고 3을 5번 곱했네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 돼요. 자, 이게 가장 적나라하게 등장하는 게 3을 5번 곱했다고. 그게 뭐야? 자, 우리가 이제 고등 하에서 만나는 집합 문제 중에 대빵 어려운 문제가 집합을 막 여러 개를 막 등장을 시켜요. 그렇게 해가지고 A라는 집합에 B라는 집합에 C라는 집합에 이러한 포함 관계가 있도록 하는, 이렇게 포함 관계가 있도록 하는 집합들의 나열에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집합들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여러분이 이것이 무엇이다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 틀려버려요. 이게 최고 난이도로 막 잡힙니다. 자, 근데 이건 암기가 아니야. 여기에 원소가 5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A라는 집합 안에 B라는 집합 안에 C라는 집합이 있어요. 이게 지금 부분 집합 관계가 된 거야. 그러면 1이라는 원소는 여기 갈래, 여기 갈래, 여기 갈래. 그래서 네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 자, 2라는 원소는 여기 갈래, 여기 갈래, 여기 갈래. 그래서 네가 갈 수 있는 경우는 3가지. 3가지, 3가지, 3가지. 3의 5승까지 해서 이렇게 집합이 세팅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의 5승으로 끝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고등하에 쌩이라는 문제집도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모의고사에도 수두룩 복잡하고 고난도라는 문제는 다 나오는 문제. 근데 이제 이게 알고 봤더니 그냥 경우의 수네 이렇게 이제 끝납니다. 경우의 수네 그래가지고 3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있으면 이게 뭐야? 라고 할 때 어떤 애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씩 있었나봐 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끝난다는 거네. 자, 그래서 이 중복순열은 다시 한번 정리할 건데 여러분이 계속해서 공식을 쓰는 게 아니고 상황을 해석을 해야 돼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얘네들은 도대체 몇 가지가 있는 거야. 자, 이제 샘플링 아주 쉬운 걸 하나를 가지고 온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카드가 엄청 많아. 1 엄청 많아. 1번 공 뒤지기 많아. 2번 공, 3번 공 뒤지기 많아. 그리고 0번 공도 뒤지기 많아. 자, 이렇게 무수히 많은 공들을 가지고 4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거예요. 4자리의 자연수를. 자, 그럼 4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거니까 자연수가 돼야 되네. 그렇게 하니까 나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공은 몇 가지예요? 3가지겠죠? 4자리 자연수인데 앞에 0이 오면은 아따 자연수다잉. 그지? 자, 그 다음에 1이 여기 왔대.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번 공, 2번 공, 3번 공이 너무너무 많아. 0번도 너무너무 많다고. 차고 넘쳐. 자, 1을 여기다 갖다 썼어요. 자, 우리는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겁니다. 자, 1은 몇 가지? 4가지겠지? 왜? 제가 아까 1번 썼는데요. 1번 공이 너무너무 많다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뭐 이거 썼다고 치자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갈 수 있는 공의 수는 몇 가지? 4가지겠죠? 자, 2번 공을 또 여기다 갖다 썼네. 선생님 2번 공을 2개나 쓰면 어떡합니까? 괜찮아. 너무너무 많다고. 자, 여기 갈 수 있는 공은 몇 가지? 4가지. 이게 끝이잖아. 뭐 고민할 게 뭐가 있어? 그냥 경우의 수를 쓸 건데 얘들이 무지하게 많대. 한 100만 개씩 있대. 100만 개씩. 100만 개씩 필요는 없는데 그냥 있대. 그렇게 해가지고 4자리 자연수를 배치할 거래. 하지만 0은 5다. 그게 포인트예요. 각 경우가 갈 수 있는 경우가 너는 안 돼.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기초적인 샘플링입니다. 정리 한번 하시고 다시 한번 좀 더 구체화해서 들어봅니다.